은퇴 후 당신의 손에 3억 원이라는 전세금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소중한 자산을 그대로 전세에 묶어두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월세로 전환하여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후 이 질문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하시죠. 사실 이 질문에는 딱 떨어지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답에 가까운 나만의 기준은 분명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쉬는 공간을 넘어섭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고 부동산 가치 상승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중요한 투자수단이자 목표였을 테죠. 하지만 은퇴 후의 집은 그 의미가 사뭇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 남은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생활 기반이자 때로는 매달 필요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집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전세와 월세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세는 과연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현금일까요? 전세의 가장 큰 매력은 아마도 내 돈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 부담 없이 목돈을 안정적으로 보관하며 거주할 수 있으니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주죠. 마치 든든한 금고에 돈을 넣어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금고는 때때로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액의 보증금이 한 곳에 묶여 있다 보니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죠.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묶인 돈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사건들은 많은 분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렵게 모은 전세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험은 전세를 선택하는 시니어들에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되고 말았죠. 내 돈을 지키는 동시에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전세는 단순히 이자가 없다는 장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투자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위험 부담 또한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월세는 어떨까요? 매달 꼬박꼬박 지불해야 하는 월세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전세와는 또 다른 유연성과 자유로움을 선물하기도 하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장점은 역시 유동성 확보입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묶여있던 목돈이 자유로워지면서 이 자금을 은퇴 후의 삶을 위한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여유로운 여행 경비, 혹은 자녀들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말입니다. 전세 사기와 같은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월세가 주는 마음의 평온함 중 하나일 겁니다. 또한 월세는 거주지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의 거주지 근처로 이사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시설 근처로 옮겨야 할 때, 혹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을 때 전세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 지출은 분명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줄어든 수입으로 이 고정 지출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테니까요. 이 월세가 단순한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유동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이 유동자금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가가 월세를 선택할 때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 될 것입니다. 확보된 유동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이 유동자금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가가 월세를 선택할 때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전 회차에서 월세의 장점으로 유동성 확보를 이야기했죠. 이 유동자금을 단순히 생활비 충당을 넘어 어떻게 현명하게 재투자하여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전세금을 월세 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로 전환했다면 2억 5천만 원이라는 꽤 큰 목돈이 손에 들어오게 되죠. 이 돈을 그저 은행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금 상품에 추가 납입하거나 배당주 투자로 월세 부담을 상쇄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혹은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투자로 원금을 잃는다면 오히려 매달 나가는 월세 지출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결국 월세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 형태를 바꾸는 것을 넘어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전세와 월세의 장단점을 심도 깊게 살펴보셨으니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정답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죠.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3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의 자산 규모와 현금 흐름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은퇴 자금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매달 고정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충분하고 매월 안정적인 연금 수입이 있다면 월세로 전환하여 남는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더 큰 수익을 추구할 여력이 생기겠죠.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여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월세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펀드에 분산 투자하여 은퇴 후에도 자산이 꾸준히 불어나도록 설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자금이 넉넉하지 않고 매달 고정 수입도 적다면 전세로 목돈을 묶어두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더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므로 현금 흐름이 불안정할 경우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매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그리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둘째, 리스크 감내 능력을 솔직하게 평가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는 전세 사기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월세 전환 후 투자하는 자금은 투자 손실의 위험을 안고 간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이러한 위험들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으신가요? 밤잠 설치지 않고 주식 시장의 등락을 지켜볼 수 있는 강심장이신가요? 아니면 안정적인 선택으로 마음의 평온을 얻고 싶으신가요? 특히 은퇴 후에는 젊은 시절보다 재기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큰 손실이 노후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셋째,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미래 계획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전세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의 거주지 근처로 이사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시설 근처로 옮겨야 할 때처럼 유연하게 거주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분이라면 월세가 훨씬 자유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겁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낼지, 취미 활동이나 여행 계획은 없는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 비재무적인 요소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혼자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계획까지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겠죠. 결국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단순히 집을 고르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여러분의 노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재정적인 안정성만을 좇을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평온함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변화하는 삶의 단계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나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이 선택의 본질일 겁니다. 물론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오늘 제시해드린 이 기준들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후회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탐구해본 전세와 월세의 선택 기준들이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넘어 여러분 개개인의 긴 생 후반전을 위한 지혜로운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을지라도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얻은 통찰이 여러분의 더 나은 결정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집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집을 누구와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 세대의 외로움과 고독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찾아가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